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즘 메타버스에서의 NFT 거래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입니다. 하나밖에 없고 누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 가능하게 한 블록체인 기술로 가상자산으로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메타버스에서 수익을 내는 가장 핫한 아이템입니다만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고 접하기는 어렵습니다. 메타버스의 중요 요소 중에 로우 프릭션, 낮은 마찰에 반대되는 요소이죠. 보수적인 사회 분위기가 마찰을 많이 만들고 있지만 이제는 적극적인 도의 분위기가 조성되어지고 있는 듯합니다. NFT에 대한 내용도 좀 많으니 별도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한 업체는 메타버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게임, 통신, 클라우드, 제조업체 등 모두 메타버스를 통해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려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언급드렸던 사업 모델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크리에이터들은 메타버스라는 시장이 활성화되기 전부터 MCN 사업으로 수익 모델을 만들어 활발히 활동하였습니다. 도티 등 유명 MCN도 게임 쪽에서 자연스럽게 메타버스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NFT가 디지털 자산으로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는 추세에 금융 쪽에서도 디지털 자산 거래소, 자산 운영, 펀드 서비스들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메타버스의 중요 구성 요소로 실감 미디어 XR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매우 자연스럽게 가상 공간을 느껴지게 하는 요소입니다. 여기서 자연스럽다는 것은 몰입감과 임장감을 제공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가상현실에서 사물, 아바타, 정보 등과 상호작용이 매우 쉬워야 합니다. 이러한 것을 제공해주는 역할이 XR 매체입니다. 몰입감, 임장감, 쉬운 인터페이스로 메타버스에 지속적으로 연결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경험이 늘어나 메타버스에서 소비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회, 경제활동이 자연스럽게 메타버스를 또 하나의 세상으로 만들게 되며 실세계와 연결하게 될 것입니다. 메타버스는 무엇보다도 안정성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메타버스 특성상 국경을 초월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세나 법 적용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가상공간이나 인터넷상에서 욕설이나 성추행 등의 범죄가 일어나고 이를 문제시 삼는 언론 보도도 여러 번 보았을 것입니다. (2030년에는) VR, AR 시장 규모만 1,700조 원에 이르는 등 메타버스 관련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생각해볼 문제들도 있습니다. 가상 공간에서는 현실보다 더 폭력적이고 더 차별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려운 현실의 도피 수단으로 전락할 우려도 있습니다. 가상 세계를 누가 규율할지도 문제입니다. 국경을 초월해서 사용자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세금을 측정할 것인지 다양한 범죄들이 이미 발생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 범죄는 그럼 기업, 메타버스 플랫폼 기업에 그냥 맡기면 되는 건지 아니면 정부가 개입을 할 거면 도대체 국적별로 그냥 개입을 해야 되는 건지. 코로나19와 함께 성큼 다가온 메타버스. 개인, 기업, 정부 모두 이 새로운 세상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 SBS 한승우입니다. 사용해 보신 적이 있나요? 국내 플랫폼이다 보니 제페토가 언론상에 노출이 제일 많이 되지만 전 세계에는 수많은 메타버스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인지도가 높은 메타버스 몇 개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로블록스, 게임, SNS, 건축이 가능한 메타버스로 어린 유저에게 큰 인기가 있습니다. 초창기 메타버스 선점 효과로 사용자가 엄청납니다. 로벅스라는 가상화폐도 앞서 언급드렸듯 경제활동을 활성화시키는 중요 요소입니다. 무엇보다 유저가 쉽게 컨텐츠를 만들 수 있습니다. 루아라는 스크립을 조금 익히면 간단한 게임을 로블록스 내에서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요. MCN 사업으로서도 각광받는 플랫폼이기도 합니다. 이 플랫폼의 메타버스로서의 중요한 포인트는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미트, 그리고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빌드, 그리고 컨텐츠를 생산해낼 수 있는 크리에이트를 표방합니다. 에픽은 유명 게임 엔진 언리얼과 아바타를 만들 수 있는 메타휴먼으로 개발자들에게 매우 유명한 회사입니다. 이곳에서 만든 포트나이트는 배틀그라운드가 국내외 배틀로얄 게임 시장을 유행시킬 때 나왔습니다. 게임을 좋아하는 저희 애들이 이 게임을 하는 걸 보고 의아해했습니다. 슈팅 게임인 줄 알았는데 건물을 짓고 있기 때문에 왜 건물을 짓지? 궁금했습니다.
저도 그때는 메타버스가 뭔지도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이젠 모든 이가 메타버스를 이해하며 왜 포트나잇이 메타버스 플랫폼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포트나이트는 게임성이 강하기 때문에 아까 만남과 대화를 상징하는 미트보다는 싸우는 게임에 포커스를 맞춰서 파이트 그리고 빌드, 크리에이트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샌드박스는 퍼블릭 블록체인의 대표적인 메타버스입니다. 샌드코인으로 부동산, 아바타, 아이템 등 모든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기대가 큰 메타버스입니다. 복셀 기반으로 아이템이나 어셋을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다 보니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희동이라는 학생이 부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해서 유명해졌죠. 국내에서 제일 유명하며 3인칭 게임과 흡사한 형태로 운영되다 보니 게임에 익숙한 MZ세대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메타버스입니다. 그러다 보니 코로나로 인해 학교 입학식, 졸업식 등이 열리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를 제페토라는 메타버스에서 유행시키게 되었습니다. 페이스북으로 유명한 메타의 호라이즌입니다. 몰입감을 대표하는 VR HM들을 제작하는 회사로서 실감 미디어를 제작해오던 저희 회사로서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호라이즌이 활성화된다면 저희 XR 제작 능력을 메타버스에서 유감없이 발휘할 테니까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아직은 대중적이지 못한 VR HMD로 인해 시장을 낙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Welcome to a place of limitless possibilities. A place where you can invent things, transform things, create entire worlds, forge new experiences, and work with others. Jetpacks! Here, you can find your community, fellow creators, and virtually hang out in perfect harmony. Going up. So, bring your vision, your artistry, your genius. Who built a cat boat? And together, we can build Horizon. 통신사에서 만든 행사를 기반으로 한 이 브랜드도 기능이 엄청나게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저거 좀 봐. 안녕. 아바타 멋진데? 저기 봐. 새로운 친구들이 또 왔어. 내가 그랬잖아. 여기 완전 핫플이라니까. 진짜 와보고 그랬어. 정말 재밌다. 너무 웃겨. 춤 잘 춘다. 여행이란 진짜 나를 만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진짜 나에 대해 알게 된 여행. 이곳에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예! 빨리 달려! 좀 더 빨리! 너무 웃겨. 대박이지? 좋아. 이것 좀 봐봐. 누구든 될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언제든 만날 수 있고 어디든 갈 수 있는 곳. 바로 인프랜드입니다. 아, 여기 너무 평화롭고 여유로워. 여기 정말 멋지다. 새로운 삶? 맞아, 그런 느낌이야. 저희도 수업을 게더타운에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교육 공간을 어떻게 만드는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고 5주차부터는 제가 만든 게더타운 강의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메타버스의 중요 구성 요소로 설명드렸던 마찰을 줄여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그러니 손쉽게 만들 수 있고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 게더타운을 접했을 때 느낌이 뭐라 할까요? 줌과
싸이월드를 합쳐놓은 것 같았습니다. 줌은 코로나로 인해 뭐 반강제로 쓰는 툴이 되어버렸으니 설명을 할 필요는 없고 방을 만들고 돌아다니는 것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게더타운이 국내외로 꽤 인기를 끌다 보니까 제페토 네이버 쪽에서도 이와 유사한 잽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게더타운을 시작하려면 웹서핑으로 게더타운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던지 아니면 직접 게더.타운으로 접속을 하셔도 됩니다. 자동으로 이렇게 한국어 번역이 되는 걸로 이렇게 분기가 됩니다. 뭐 약간 좀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좀 우리와 맞지 않는 단어가 번역돼서 나오기도 합니다. 우선 간단하게 제가 오피스를 하나 만들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여기 이제 템플릿을 제공해주는 이쪽에 있는 게더 무료로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눌러보면요, 보다시피 3개의 템플릿이 보입니다. 하나는 뭐 일하는 데 쓰이는 워크스페이스고요. 또 하나는 뭐 친구들과 뭐 파티나 어떤 모임을 만들 때 쓰는 이벤트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뭐 사회 관계망을 만들거나 아니면 뭐 기타 여러가지 뭐 이것저것 해볼 수 있는 건 이제 익스피리언스가 있습니다. 이 3개 중에 하나 쓰면 되는데 저희는 이제 이걸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워크스페이스로 이렇게 눌러서 다음을 넘기면 되고요. 이제 접속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규모를 좀 적어야 되는데 최소가 한 2명, 6명이고요. 끝까지 올려보면 35명 이상까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뭐 35명까지도 뭐 안정적으로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한 10명 정도밖에 안 되는 클래스이기 때문에 한 6에서 12인 정도 되는 걸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워크스페이스는 뭐 리얼 메디아 클래스라고 제가 이름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뭐 패스워드도 하나 적어 놓을게요. 뭐 여러 사람이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는 걸 막기 위해서 크리에이트 스페이스 누르시면 좀 서버가 외국에 있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립니다. 자, 자기의 캐릭터를 아바타를 정해주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에디트 해가지고 뭐 한 번씩 눌러보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뭐 모자라든가 뭐 이런 거 바꿔볼 수도 있고, 그쵸?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 이렇게 이제 그리고 뭐 안경도 낄 수 있고요. 그리고 뭐 기타 머리 모양이나 이런 거 소소한 것들 꾸며볼 수 있습니다. 옷도 바꿔볼 수도 있고, 그렇죠? 뭐 한 번씩 눌러보시면 뭐 아바타를 한두 번씩 꾸며보신 분들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자, 우선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피니싱 에디트. 아바타가 모양이 이렇게 정해지고요. 여기에 이제 그 마이크랑 카메라가 잘 작동이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 보십시오. 이렇게 카메라 여러 대 있으면 기본적으로 쓰는 거 이제 정해줘야 되고요. 역시 입력되는 마이크도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상이 없다면 여기에 조인 더 게더링을 누를게요. 자, 사용법은 뭐 게임을 익숙히 쓰던 분들은 쉽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화살표 키보드로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셔도 되고 좌우로요. 또는 이제 FPS 게임이나 이런 거 좋아하셨던 분들은 WASD를 눌러서 이렇게 작업을 하시기도 하죠. 그렇죠? 이렇게 한번 돌아다녀 보시고요. 이렇게 들어가지 못하는 공간도 있고,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안내해주는 튜토리얼도 뜹니다. 돌아다니는 게 이제 너무 느리다, 그럼 탈 것을 이렇게 탈 수도 있는데, 뭔가 인터랙션 하는 거는 대부분 다 X키를 누릅니다. X키를 딱 누르면 탑승이 됐고요. 보다시피 이제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죠. 이렇게. 좀 서버 응답이 늦어서 자동차 그림으로 바뀌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자, 여기 이제 반납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놓고 X를 다시 누르면 반납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쪽 공간도 있고요. 여기는 미팅룸이네요. 그쵸? 자, 이거는 먼저 팁을 알려주는
헬퍼 같은 기능이 있나 보네요. 이제 뒤로 갈게요. 자, 이렇게 제가 방을 만들었다면 친구들을 초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다가 인바이트를 누르셔서 여기다가 초대하고 싶은 멤버 또는 뭐 게스트 뭐 이렇게, 멤버는 뭐 이메일을 보내서 들어오라고 하면 될 것 같고요. 저 게스트로 하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거 초대할 수 있는 초대장을 뭐 기간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한 달에서 뭐 1시간까지 뭐 하루로 둘까요? 그래서 카피를 해가지고요. 자, 링크가 복사가 됐죠? 제가 여기 뭐 이메일 형식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으로 보내든 상관은 없지만 저는 이메일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링크를 이렇게 보내주면 보다시피 이렇게 이메일을 보냈고요. 역시 이 방에 암호가 걸려 있어서 제 암호도 같이 보내줬습니다. 그러면은 제 이메일을 보낸 링크를 타고 들어올 때 암호만 넣어주면은 바로 이렇게 방에 입장할 수가 있고요. 저 위에 동동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동한테 가까이 가면 보다시피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말도 걸 수가 있고요. 게더타운이 인기가 있었던 이유는 지금처럼 아무나 무작위로 다 보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가까이 가면 이렇게 보고 얘기할 수 있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뭐 쓸데없이 모두와 얼굴을 밝히며 얘기할 필요는 없었죠.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특정한 방에 가면은 이렇게 앉아서 가까이서 이제 얘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뭐 공간이 넓다 보니까 뭐 이렇게 어느 방으로 이동해야 하거나 이럴 때 나를 따라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대부분 제가 이렇게 놓고 제가 이 캐릭터에다가 이렇게 놓고 제가 이 친구를 팔로우라고 해주면은 저 친구가 가는 길을 계속 쫓아다닐 겁니다. 팔로우라고 한번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쫓아다닐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이거를 이렇게 팔로우를 끄고, 끄는 법은 뭐 따로 없고요.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기만 하면 바로 끊어집니다. 뭐 의사표시도 그냥 뭐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모티콘으로 할 수 있습니다. 왼쪽 하단에 보시면 여기 사람 스마일맨을 눌러주면은 이렇게 흔들거나 또는 엄지척 손을 드는 거 거수하는 거죠. 의견 있다 이럴 때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질문 있거나 이럴 때는 목소리도 안 하고 이렇게 손을 들어서 할 수도 있고요. 뭐 단축키도 하나 재밌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Z를 누르면 이렇게 춤을 춥니다. 그죠? 그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사람이 많아서 이렇게 통과를 못할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고스트 모드의 G를 누르면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G를 누르고 가면 이렇게 통과하죠. 이렇게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친구들하고 모여서 얘기하거나 회의를 할 수 있는 재밌는 시스템이죠. 뭔가 이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 하단에 보면 망치가 있고요. 망치를 누르면 여기 이제 원하는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 넣을 수가 있어요. 꽃도 이렇게 하나 넣을 수가 있고, 그쵸? 이렇게. 그리고 여기 보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오픈 오브젝트 피커라는 걸 누르면은 뭐 해당 카테고리에 맞게끔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뭐 백보드도 만들 수도 있고 뭐 가구도 갖다 넣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재밌는 게 게임 같은 것도 이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친구들이 여기다 타볼 수 있는. 근데 이 게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외부에서 만들어진 걸 가져오는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뭐 인베디드 해가지고 이런 걸로 해서 이렇게 셀렉티드 눌러주면 이렇게 어디다 넣을 건지 지정해 주면 되겠죠.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넣을까요?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레이저로 지울 수도 있어요. 제가 이레이저로 이렇게 뭐 필요 없는 것들 이렇게 싹
싹 누르면 이렇게 지워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 됐으면 X를 누르고요. 이렇게 가서 제가 만든 거를 보도록 하죠. 이렇게 가서 인터랙티브 하고 싶다면 X를 누르라네요. 뭔가 어떤 인터랙션을 주고 싶으면 X를 누르면 됩니다. 보다시피 이렇게 외부 게임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죠. 그래서 뭐 여기서 테트리스도 하거나 포커 게임을 하거나 뭐 친구들하고 그런 거 이제 간단하게 해볼 수가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이게 이제 장점이 이렇게 가까이 가야지만 얼굴이 보이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그렇다면 내가 만약에 이 룸에 뭐 이제 호스트라고 생각을 하면 뭐 멀리 떨어져 있던 간에 어떤 간에 방송으로 이렇게 얘기하듯이 어디로 모여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다고 얘기를 못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제가 이 캐릭터에다가 여기 오른쪽에 보면 이 캐릭터에다가 오른 버튼을 누르면 스팟라이트라고 있습니다. 스팟라이트. 요걸 누르면은 모든 친구들이 내가 어디 있던 간에 계속 보이게 될 거예요. 그죠? 스팟라이트로 해줄 수도 있고요. 저뿐만 아니라 뭐 다른 친구들도 해줄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동동을 스팟라이트를 주면 제가 이제 주인공이 돼서 빨간색 표시가 뜨죠. 이제 얘가 주인공이 됐다라는 뜻이고, 얘는 어디 숨어 있던 간에 계속 모든 사람에게 보이고 말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확대 버튼 누르는 게 크게 볼 수도 있고요. 화면 공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단에 보면 이렇게 모니터 모양 보이죠. 스크린 쉐어라고. 뭐 잘 알다시피 줌에서 했던 화면 공유랑 똑같습니다. 누르면 제가 어떤 화면을 공유를 할지 정해주면 됩니다. 이 화면을 이렇게 공유하겠다고 치면 이렇게 화면이 공유가 되는 거죠. 자, 화면 공유는 끝내고, 제가 뭐 이렇게 이쪽 친구들은 이렇게 크게 보일 거예요. 그죠? 자, 화면 공유는 끄겠습니다. 또 재밌는 거 뭐 이건 뭐 줌에서 했던 거니까, 근데 여기에는 뭐 외부에 있는 인터랙티브한 것들 다 가져올 수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그 중에 뭐가 있냐면, 제가 다시 망치를 눌러서 요 보드가 있습니다. 보드판을 눌러서 뭐 여기다 둘까요? 여기다 이렇게 두면, 여기다 둘게요. 그럼 제가 화이트보드로 가서 친구들한테 뭔가 설명할 때 여기를 이용을 하겠죠. 이렇게 눌러서 여기다 이제 뭔가 글을 쓰기도 하고, 여기 오른쪽에는 뭐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드로우도 포스트잇을 붙이거나 뭐 이런 일들도 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일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좀 메타버스로서 여러 가지를 가져와서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요. 여기 오른쪽 하단에 망치는 뭔가 만드는 거고, 그 옆에 보면은 채팅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내 목소리가 부끄러워 그러면 이렇게 글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글도 남길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뭐 여기 제가 만든 이미지를 가져오거나 동영상을 연결해서 볼 수 있거나 뭐 다양한 걸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에 재택근무에 어떻게 보면 좀 최적화되어 있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약간 옛날에 제가 설명드렸던 그 싸이월드랑 좀 비슷한 느낌이 좀 있죠. 간단한 픽셀로 아트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복잡하게 뭐 찾아다니거나 이럴 필요는 그다지 없어요. 3D로 만든 것들은 입체 공간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제 시야에 안 보이면은 뭔가 찾아야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기겠지만, 이제 정보 전달이 빨리빨리 됩니다. 저희가 이런 걸로 한번 그 다음 5주차 때부터는 발표도 이쪽에서도 하고 수업도 이쪽에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뭐 간단하게 만들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고요.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자기 오피스를 만들어서 꾸미는 것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